Democratic alliance consisting of 41 parties, Right. there's uncertainty whether the NDA will get an absolute majority of seats. But if we talk about what's been on the voters' mind, Narendra, we know that Prime Minister Modi took some very decisive decisions. For example, two surgical. 알아. Wayfair just without the. No, it's not good. part of entertainment. I started seeing how unfair that was. So I just started talking about that. And once I started talking about that, then I started getting jobs.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지금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 RPN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LPN이라고 부르는 Practical Nurse를 온타리오 주에서는 RPN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간호사를 4년 정도 하고 캐나다로 이민을 왔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한국을 빨리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사실 좀 급하게 알아보고 캐나다를 온 케이스입니다. 저는 IELTS를 한국에서 학원을 2달 정도 다녀서 오버를 6.5라는 점수를 만들어 왔었는데요. 막상 캐나다에 와서 ESL 프로그램을 들어보니까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레벨 4 마지막 단계 ESL을 풀로 다 들은 다음에 이제 본과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3년제 대학 학위를 가지고 캐나다에 왔는데요. 그 부분 때문이기도 하고 워낙에 Practical Nursing 코र्스가 인기가 많다 보니까 유학생인 저에게 자리를 그렇게 쉽게 주지 않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ESL 점수도 높았어야 했고 다른 과에 비해서, 그리고 헬스 옵션이라는 요즘엔 프리 헬스라고 하던데 그 파운데이션 과정을 또 들어야 하는 조건으로 프랙티컬 너싱 과정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호이라는 적성 검사 비슷한 걸 쳤었어야 하는데요. 그 세 가지 조건, 그러니까 ESL 점수가 맞고 프리헬스를 평균 75% 이상으로 졸업을 하고 호이 점수가 65% 이상이 나온다는 조건하에 조건부 입학 허가서를 받은 다음에 그 조건을 다 충족시킨 다음에 입학을 한 케이스입니다. 사실 캐나다 간호사가 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처럼 그냥 심플하게 유학을 시작하셔도 되고 아니면 NNAS라는 한국에서의 교육과정과 한국에서의 경력을 평가받는 평가과정을 거치시면 됩니다. NNAS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의 강의 계획서, 모든 과목의 강의 계획서를 영어로 번역해서 다 제출을 해야 하고 또 ID 신분 증명이나 여러 가지 증명할 서류들이 많아서 굉장히 오래 걸리는 프로세스입니다. 제가 캐나다에 올 당시에는 NNAS라는 걸 알고는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NNAS에서 요구하는 영어 점수나 이런 것들을 제출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영어가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그 당시에는 헬스 옵션까지 다 하는 조건으로 이제 온타리오주 코네스토가 컬리지로 유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학교에서 들으라고 했던 프리헬스 과목에는 생물, 화학, 기초과학, 또 수학 이런 것들을 들었는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나라 중학교 수준의 수학과 생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생물이나 해부학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깊이가 있긴 했는데요. 단순히 다 외우면 되는 거라서 한국인인 저에게 그닥 어렵지는 않게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평균 90%가 넘는 성적으로 졸업을 했던 것 같고요. 그 점수와 함께 미리 받아놓았던 IELTS 점수를 어필을 해서 Practical Nursing 코스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입학부터 쉽지가 않았는데요. 들어가니까 Practical Nursing 코스 첫 학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영어가 그렇게 자유롭게 되지 않았고 특히 스피킹이나 리스닝 부분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말을 알아듣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세스먼트 과목이 있는데 자기가 어세스하는 거를 입으로 다 표현을 해야 되는 과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는 쇄골 언니의 여기 중앙 부위를 따라서 에이펙스 쪽에서 헐빛을 듣겠다 이런 것을 다 영어로 버팔라이제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들어서 저는 대본을 만들어서 다 외웠죠. 그게 정말 꿈에서도 달달 외울 정도로
외워서 그렇게 첫 학기가 지나갔는데 제가 워낙 성격이 좀 소심하기도 하고 질문을 빨리빨리 하지 않는 편이기도 하고 내향적이기도 하고 영어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겹쳐서 한번 페일할 뻔한 순간이 있었는데 그래도 무사히 첫 학기는 잘 넘어갔습니다. 프랙티컬 너싱 두 번째 학기부터는 이제 임상 실습을 가게 되었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 12시간 실습을 학교 인스트럭터랑 함께 나가게 됩니다. 한국은 요즘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공부할 당시 약 10년 전쯤에는 저희가 실습을 나가면서 교수님이 한 번씩 오셨어요. 그래서 그냥 질문을 하시고 환자 브리핑을 하라 그러고 가셨고 나중에 그 분야, 그 유닛 실습이 끝나면 따로 모여서 컨퍼런스를 하고 케이스 스터디를 했던 게 전부였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캐나다 같은 경우에 임상 실습을 나가게 되면 꼭 인스트럭터가 한 명 따라오게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한 인스트럭터당 10명의 학생을 맡아서 봤는데요. 그 인스트럭터가 모든 환자 정보를 저희에게 미리 전날 줬고 약을 뭘 먹는지도 알려줬고 그래서 저희가 그 정보를 받으면 미리 실습 가기 전에 환자에 대해서 파악하고 진단명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모든 약에 대해서 메디카드를 만들어 갔어요. 뭐 약의 기전이라든지 클래스라든지 뭐 사이드 이펙트라든지 이런 거를 만든 작은 메모들을 만들어 가서 실습을 가면 이제 내가 메디케이션을 주기 전에 인스트럭터가 이게 무슨 약인지 이 환자가 왜 먹는지 사이드 이펙트는 뭐가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복용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다 하나하나 물어봤던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이제 빡센 인스트럭터를 만나긴 했는데 그런 점에서 학생이 하나하나 절차를 밟아서 간호를 실습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실습 갔을 때 영어 때문에 많은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지금 다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래도 제가 유일한 인터내셔널 학생이다 보니까 친구들이나 교수님들이 그래도 제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이해해 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영어가 부족해도 실습 가면은 아무래도 한국에서 임상 경험이 조금 드러나게 마련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 제가 플로팅 학생 간호사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이제 선생님의 그 컨펌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차팅 컨펌을 받기 위해서 한 줄로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제 담당 환자가 없는 플로팅이었기 때문에 이리저리 이제 환자분들을 살피면서 뭐 더 도와드릴 게 없나 살펴보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환자분이 얼굴이 굉장히 우울하고 슬퍼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가가서 Is there anything I can help you? 라고 물어봤는데 환자분이 I can't move my arm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환자분이 제 담당 환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모빌리티나 이런 걸 잘 몰랐는데 그 환자분이 브레인 헤마토마가 있다는 거를 그 담당 학생 간호사랑 얘기를 하면서 얼핏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환자한테 말을 계속 걸어봤는데 이렇게 스피치가 좀 느려지고 처지고 확실히 그 한쪽 팔을 드시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담당 학생 간호사 그 친구였던 걔한테 얘기를 했어요. 너네 환자가 팔을 못 움직이겠다고 하는데 담당 간호사한테 알려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둘이 달려가서 담당 간호사를 찾아서 알렸더니 담당 간호사가 스트로크가 온 것 같다 라고 해서 급하게 119를 부르고 닥터에게 노티를 하고 그 파라메딕을 불러서 바로 이제 본원 스트로크 유닛이 있는 본원으로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거를 발견했다고 고맙다고 그 유닛 간호사들이 저에게 이제 땡큐 카드를 보낸 적이 있는데 그 담당 학생 간호사였던 그 아이 앞으로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그 담당 간호사였던 학생 간호사였던 친구가 그 카드를 저한테 주면서 이제 그레이스 네가 발견해서 우리가 환자를 살린 거니까 이 카드는 네가 한번 읽어봐야 된다 해서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참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3학기가 되면은 이제 1년 동안 했기 때문에 이제 인스트럭터들 스타일도 알고 과제를 어떻게 내야 점수를 잘 받는지 주의해야 될 점은 뭔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알게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쉽습니다. 물론 조별 과제 같은 건 여전히 한국어로 하나 영어로 하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파워포인트를 잘 하니까. 참고로 여기 캐네디언 애들 파워포인트를 굉장히 못하고 하기 싫어합니다. 파워포인트 내가 할게 이렇게 얘기하고 자료를 그래도 열심히 검색해서 애들에게 가져다 주고 해서 살아남았고, 또 실습 같은 경우는 뭐 물어보면 선생님들이 정말 친절하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저렇게 잘 넘어간 것 같고, 임상 실습도 조금 더 편해진 것 같습니다. 3학기 때는 서지컬 실습을 나갔는데요. 제가 한국에서 외과에 있었다 보니까 저는 정말 편안하고 실습할 때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4학기가 되면 짧게 한 2, 3주 정도 이론 수업을 듣고, 나머지는 컨설리데이션 프리셉터십이라고 이제 병원에 프리셉터가 한 명이 정해져서 학생이 1대1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리셉터십을 가지게 됩니다. 그 실습지는 자기가 희망하는 거에 따라서 순위 1순위부터 10순위까지 이렇게 제출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 3학기 때 실습을 했던 Surgical Flow가 너무 좋아서 혹시나 하고 이렇게 일지망이 냈는데, 정말 운이 좋게 그 외과에 실습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프리셉터랑 연락을 해서 스케줄을 맞춘 다음에 400시간 동안 실습을 외과에서 하게 됐습니다. 한국에서는 일반 외과에 있었는데요. 제가 지금 여기 있는 도시의 외과 병동은 OS, 정형외과나 산부인과, 그리고 가끔 GS 수술이 있는 그런 작은 유닛의 병동이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400시간 실습을 마치고 프리셉터의 사인을 받으면 이제 졸업이 되는데요. 마지막에 프리셉터랑 허그를 하면서 약간 눈물이 찔끔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중에 프리셉터로부터 레퍼런스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프리셉터가 마지막에 저한테 어떻게 하면 병원 취업을 할 수 있는지 도 해주고, 언제든지 자기 레퍼런스가 필요하면은 얘기하라고 자기 개인 연락처를 저한테 마지막에 주고, 또 선물도 주고받아서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힘들었던 점은 아무래도 언어 때문에 생기는 오해인 것 같습니다. 저도 워낙에 제가 말이 많지는 않은데 영어가 안 되다 보니까 더 내성적으로 되고,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앞에서만 말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캐네디언 중에도 조금 낯을 가리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과 조금 서먹해지고 멀어지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문제를 풀 때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틀리기도 하고 이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한국에서 했던 경험이 여기서 다르면 조금 혼란이 오기도 했었고, 제가 느낀 점을 다 말할 수 없다는 게 가장 불편했는데, 여기 캐나다는 토론하고 회의하고 반복하고 피드백 주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언어적인 부분이 정말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